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행정소송법의 얼개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조문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생각이에요. 조문은 총 46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우리가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전체적인 숲을 잡는 거였어. 두 번째는 작은 숲을 잡았지.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세 번째 숲까지 잡아냈어요.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잡으러 가는가? 나무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총칙 규정이 하나 존재하고요. 자, 두 번째는 조문을 좀 바꿀게요. 역시 저희는 제2장의 취소소송이라는 조문을 얼개 더 전체적인 집으로 잡아버리겠습니다. 항고송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총칙에는 8개 조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항고송 중에 당연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취소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6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있다? 무효 등 등 확인 소송하고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존재한다. 그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여기에 조문이 한 7, 8개 정도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뭐 있다? 당사자 소송이 존재할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그랬어? 그지? 자, 객관적 소송으로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 그지? 기관소송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하고 먼저 따져볼 내용이 있어요. 자, 행정소송법은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 어떤 말들이 많이 들어갈까? 등. 근데 행정소송법 조문은요, 이 등을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띄어야 돼요. 근데 안 띄고 쓰고 있어요. 자, 이 무효 등이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가? 무효 확인 소송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행정소송법에서 자 가볼게요. 진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봅시다. 자 얘네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확인 소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상법 할 때도 가르쳤던 내용이야. 자 그러면 취소 소송은 소송의 성격상 뭘까? 자 민법에서는 소송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하나는 이행의 소, 또 하나는 확인의 소, 또 하나는 형성의 소. 그죠? 거기에 대한 판결을 뭐라 그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응? 그래서 제가 상법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자, 법에서 확인 소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뭐다? 기본적으로. 제소이가 또 주장 방법에 제한이 특별하게 없는 거야. 근데 이때는 문제가 된 게 뭘까? 무효등 확인 소송도 제소권자는 제한이 있어.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뭘까? 됐나요? 원고는 정해놨어. 왜? 준용을 하면서. 취소송은. 그지? 근데 제소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럼 취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이 지문만 가지고 문제 낼 수 있을까? 그래, 기출문제야. 응? 그럼 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진 무효등 확인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뭐다?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끝난 거야. 원고는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오케이? 또 부작위 위법의 시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가 있어. 그럼 취소송은 뭘까? 당연히 뭐야? 형성소송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는가? 그게 뭐야? 아까 우리 배웠던 소지에 의해서 안날로부터 90일, 이스날로부터 1년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야?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야. 그러니까 뭐야?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제소기간은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그 후에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취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야. 2017년도 기출문제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이런 원리를 가지고 따져야 돼. 또 하나, 여러분이 여기서 묶음을 하나 더 가져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자, 얘네들은, 소송의 대상이 뭘까? 처분 등이야. 뭐 하라는가?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 하고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뭐야?
취수순이야. 처분 등이 뭐야? 오케이? 효력이 없다. 그지? 그럼 등에는 뭐 들어가 있을까? 부존재가 들어가 있는가. 야, 행소법 재밌네. 할만하네. 더더욱이나 저한테 상법에 조금이라도 맛을 봤던 친구들은 그죠? 야, 이수천이가 대단하긴 하구나. 이런 말을 절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응? 그럼 얘네들은 뭐야? 취소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야. 처분 등의 그지? 효력의 유무, 즉 유효, 무효, 또 존재, 부존재. 오케이? 됐어요? 실효. 이러면 기출 문제야.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 그죠?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이렇게 나 있는 거야. 그럼 뭐 유효, 무효, 존재, 부존재, 실효 이거만 5개가 인정되는 거야. 끝. 자, 그리고 이제 남았네. 뭐 남았어? 처분 남았어. 그지? 근데 여기도 뭐가 들어간다? 등이 들어가. 그럼 자, 이 처분 등은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하나는 뭐? 그지? 처분. 또 하나는 뭐? 등은. 됐어요? 누가 하는 거야? 됐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결정을 뭐라고 이야기해? 제기라고 이야기해. 그럼 처분은 뭐야? 행정청이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거야. 됐나? 이 두 가지가 만드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법조문은 총칙에서 여기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행정소송법의 목적을 하는 것이고 목적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죠? 또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지? 또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지? 자, 모든 법은 어디까지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까지도 존재할 수 있는가? 명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오케이? 규칙은 뭐 행정규칙을 말한다. 여러분들 세법에서 배우시는 통칙, 예규. 응? 걔네들이 뭐가 났어? 그지? 자,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어. 그때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뭐, 그죠? 사법심사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에? 그지? 당연히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그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행위를 할 거니까, 그지? 그게 뭘 해야 될까? 통보를 해서 바꾸라고 시정시켜야 되겠지? 그게 매번 세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면 개정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얼개라는 거야. 그럼 총칙은 이런 것들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그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자, 우리 미리 공부를 하고 가게. 그럼 선생님, 부작위는 뭡니까? 부작위는 뭐야? 자, 이 말이야. 부작위라는 건 어디서 올까? 자기에서 와, 자기. 그죠? 그럼 자기는 뭘까? 그죠?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그지? 법률상 의무를 말하는다. 그에 반해, 자, 부작위는 뭘까?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그지? 그게 뭐 하다는가? 위법하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오케이?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공부한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내용들 따져보자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취소소송을 기반으로, 그죠? 다시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정리하자고. 재판 관할, 그지? 당사자, 다시 한번. 재판 관할, 또, 그죠? 당사자, 또 소외 제기, 그지? 또 심리, 또 재판, 이 얼개만 가지고, 그죠? 정리를 해나가면 거의 모든 것들이 끝나버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셀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문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이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예? 그러니까 왼쪽에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해놨던 걸, 그죠? 펼쳐놓고 보셔야 돼. 그래야 뭘 보는가? 숲을 보는가? 응? 작은 숲도 보이는가? 그래야 뭐 또 보이는가?
나무도 보이는가? 그지? 자, 이제부터는 그죠? 행정소송법 조문으로 가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펼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뭐라고 나왔나요? 자, 그죠? 이런 말들이 전부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냥 쓸게요. 제 1조입니다. 뭐예요? 목적. 그지? 그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뭘까요? 자, 이거. 통상은. 됐어요? 통상은 이거라고. 응? 그럼 뭐? 자, 이제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그죠? 1조 목적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저희 교재 305페이지예요. 자, 교재로 가면 305페이지고요. 아니면 어떤 조문이든지 꺼내서요. 그냥 심심하다. 이 수업은 될 수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소송법이 궁금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응? 제가 아는 판사분도 계시는데요. 행정소송법은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지?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그지? 제가 죽는 날까지 제 법 지식을 향유하는 그죠?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갈게요. 이제 1조 갑시다. 목적. 자, 주어는 행정소송법이죠. 글자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뭘 통해서? 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해서 동그라미 크게 하나 씌워야 돼요. 뭐? 행정청. 됐어요? 그죠? 이거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셔야 됩니다. 자, 뭘 했다는가? 두 번째. 처분을 하긴 했다는가? 그때 뭐? 오케이? 위법한 처분. 또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치는 거야. 하나는 뭐? 대상이. 위법한 처분.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을까? 공권력의. 자, 이것 또한 뭐가 될까? 처분이야. 또 오케이? 부작위가 되겠지. 그지? 그죠? 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뭐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다는가? 그럼 이를 뭐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해서 그죠? 공법상 뭐 권리 의무 관계에 명확한 정리를 좀 해주고 그죠? 이로 인한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자. 그죠? 그럼 이 1조에서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그지? 키워드 3개는 행정청이라는 말. 두 번째는 뭐 위법한 처분이라는 말. 오케이?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공권력 행사, 불행사보다는 이 두 개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는 자, 저희 세법에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갈게요. 거기에서는 자, 조세불복의 대상으로 자, 위법한 처분도 그죠? 대상이 되지만 뭣도 부당한 처분도 대상이 돼. 그지? 그럼 국세기본법은 행정소송법의 영향도 받지만 행정심판법의 영향도 받아. 그럼 행정심판법은 자, 부당한 처분이 대상이 될까? 돼. 근데 행소법은 안 된다는 것이야. 이해하겠어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정리하시면 1조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심판법은 부당한 처분이 대상이 되지만 행정소송법은 절대 위법한 처분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야. 이해하겠지? 그럼 국세기본법의 조세불복 절차를 거쳤어.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거쳤어. 그지? 그지? 그때는 뭐 행정심판법에 따른 구제는 받을 수 있지만 그지? 행정소송법에 따른 구제는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왜? 행정소송법은 그 대상이 위법한 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이야. 이해하겠죠? 이게 조문특강이야. 응?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법이라고. 어? 알지도 못하면서 판례라고 그죠? 짓거리는 친구들 그게 무슨 법이야. 그지? 법학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방음경영 아카데미 할 때 뭐 학생들이 그런 말들을 뭐 해동이나 SM에서 올렸다더라. 그지? 그지? 세법은 법학이다. 그지? 법학 박사님이 추천 뭐 좋은 말이에요. 그지? 여러분이 한번 평생에 따보세요. 따보고 나서 말을 해야 돼. 그지? 그 전에는 그런 말할 그지? 부분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보기를 바래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일반 대학원에서.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문이라는 거예요. 1조 정확히 이야기했어? 그지? 두 번째. 자, 이거 정리하고 가게. 행정청. 행정청 뭐야? 행정,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지? 그죠? 주체.
무조건 행정행위를 해야 돼요. 그럼 질문드리죠. 국가는 행정청이 아니야. 아니야. 왜? 국가는 우리가 상법에서 봤던 뭐처럼 법인처럼 추상적 실체일 뿐이야. 단위일 뿐이라고. 오케이? 그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국가는 자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지자체는 그지? 얘네들은 뭐가 돼? 행정 주체는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에 대상은 돼?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될 수 있어. 그러나 취소소송이나 무효동 확인소송의 피고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야. 왜? 행정청이 아니니까. 그럼 행정청에 한번 들어볼게.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이 수도 없이 나와. 행정청에 한번 들어볼게. 셈법으로 전환시킬게. 질문. 국세청. 행정청이 아니야. 아니야. 자, 국세청보다 상위 부서가 있어요. 자, 그지? 대한민국의 그지 행정부는 그죠? 아마 5처 17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그죠? 국세청 상위 기관이 어디 있나요? 기획재정부예요. 기획재정부 밑에 4개의 청이 있어요. 자,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어디? 국세청. 두 번째 통계청. 세 번째 관세청. 네 번째 조달청. 자, 조달청 어디 나오나요? 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 왜 나와?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아야 돼. 그지? 세무서가 공급받아야 돼. 그럼 세무서가 직접 계약하나 아니나? 아니야. 국가와 계약을 하고, 그지?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야. 응? 그럼 조달청은 뭐만 하는가? 그지? 국가의, 그지? 위임을 받아서 그 물건에 대한 구입의 대리행위만 하는가?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사하는가? 그지? 원칙적으로 공급자와 그지? 최종 소비자 또는 그지? 사업자에서만 주고받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그렇게 나눠지는 거야. 다만 그지? 뭐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공급받는 자가 돼서 그지? 공급받는 자로 기재가 되고 뭐 한다? 조달청장이 상대방을 확인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자 항상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야?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주체 또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절대 기획재정부는 행정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국세청은 행정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방국세청도 아니다. 관할세무서도 아니다. 오케이? 그지? 그럼 누가 되는가? 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그래서 세법의 모든 조문이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장은, 그지? 지방국세청장은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행정청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그지? 장이라고 이름이 붙은 애도 행정청이 될 수 있지만, 어디도, 자, 합의제 기관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행정청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유는 왜 그래? 이때는 합의제 기관의 결정이 곧 행정청, 행정행위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이야. 세법으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뭐 있어? 그지? 조세불복에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은 누가 결정하는가? 자, 이의신청 관할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또 그치? 심사청구는 누가? 국세청장이 결정하는가? 근데 어디?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가? 그때는 뭐 조세심판원장이 뭐가 아니고 행정청이 아니고 그지? 조세심판관 회의 자체가 그죠? 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지만 장이 되지만 합의제 기관의 경우에는 그 합의제 기관이 행정청이 된다. 이 말도 주옥 같은 말이니까 용어적인 거 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 2조 넘어가시죠. 자, 갑시다. 2조를 넘어가서 봅시다. 자, 이 부분까지만 지울게요. 어차피 처분이 나오니까. 자, 제 2조 갑시다. 자, 2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이제 모든 법은, 그죠? 용어의 정의가 나와야 돼요. 왜? 법에서는 이 말을 가지고, 그죠? 이 법 논리를 전개 나가기 때문이야. 자, 세법 공부하시는 분한테 당부드려요. 자, 국세기본법을 보는데, 법인세법을 보는데, 소득세법을 보는데, 부가세법을 보는데, 상속증여세법을 보는데, 자, 전부 1조 내지 2조는 뭐야? 용어의 정의야. 이 용어의 정의를 안 보고 공부해. 그러니까 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어카운팅 하라는 거야, 어카운팅. 미친 거야. 그지? 자, 법인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이야. 자, 소득세법이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거주자, 비거주자야.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양도야, 양도.
상속증여세법 가장 중요한 상속증여의 정의야. 그게 돼야 그 다음이 전개가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거야. 하기사 그걸 읽을 수 있어야 하겠지. 그치? 문제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 행소법도 이조는 영어의 정의야. 자, 행소법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가 뭐다? 자, 그럼 처분하는 주체는 누구라 했어? 뭐 한다 그랬어? 이걸 말로 풀는 거야. 같이 한번 합시다. 자, 행정청이 하는 자,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그죠? 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처분. 이게 처분 아니야? 그리고 뭐 있어? 두 번째, 행정심판위원회. 이걸 뭐라 그래? 합해서 뭐 간다? 끝. 여러분 시험에 이 말도 나왔는데 취소소송은 처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처분 등이야.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응? 그래서 이 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미 설명했잖아. 부작위. 자, 부작위는 뭐야? 그지?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 부작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누군가는 신청을 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 그리고 상대방한테 의무가 주어졌어야 되지 않겠어? 그 의무는 누구의 의무일까? 당연히 행정청의 의무가 되는 거야. 그죠? 뭐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를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이걸 뭐라 그래? 부작위. 근데 이 의무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권리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럼 그죠? 당연히 누구? 당사자라는 친구가 그죠? 뭘 했어야 되는가? 그죠? 신청을 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신청은 뭐 했어야 돼? 신청권이 있는 행위였어요. 즉 권리가 있는 행위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당사자의 그지? 신청에 대해서 그지? 자, 상당 기간 내에 그지? 자, 일정한 그죠? 행위를 해야 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걸 뭐다? 부작위다. 그게 뭐 한다면 위법하다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이는 뭐예요? 확인 소송이야. 그러니까 실수에 관한 제한이 없다. 됐나요? 끝. 됐죠? 그리고 나서 3조에 뭐 나왔나요? 다시 나왔어, 다시. 행정청. 그죠? 자,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아, 그러면 앞으로 행정청이라는 말은 행정기관이라는 말로 전환할 수가 있구나. 그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부 장관. 그지? 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위임 받은 누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오케이? 그지? 관할 세무서장, 얘네들이 행정청이 되는구나. 그지? 그래서 이 두 개는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는가. 그럼 뭐, 실행행위를 할 수 있는, 그지? 자를 행정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드리죠. 행정행위는, 자, 국가의 기관만 할 수 있나요? 일반, 전문직도 할 수 있나요? 전문직도 할 수 있어요. 그때 보세요. 공공적인 업무를, 그죠? 국가가 위탁을 하게 돼. 그럼 상대방은 뭐 할까? 공공적인 업무를, 오케이? 수탁을 받았어. 그죠? 근데 이자는 국가기관이야? 사인이야? 됐어요? 공무수탁 사인, 영어 정의합시다. 뭐 국가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그지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위탁받은 자 되나요? 그 자도 행정청이 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멋지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지? 영어 정의 명확히 됐죠? 그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행정소송의 종류 이미 명확히 정리했죠? 자, 왼쪽 보시면 끝나겠네. 그지? 항고소송, 당사소송, 그죠? 기반소송, 민증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멋지죠? 저희 첫 수업도 정리가 너무 잘 됐다는 걸 느낄 거예요. 제4조 갑시다. 당연히 뭐 나왔나요? 다시 항고소송. 왜? 3조에서는 행정소송 전부를 말했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행정소송 중에 어디를 가자는가? 순서대로 가자는가? 그래서 항고소송이 나온 거야. 됐죠? 항고소송 다시 뭐로 나눌 수 있다? 취소소송. 자, 두 번째 뭐 무효 등 확인소송. 세 번째 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자, 취소소송 뭐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누구한테? 법원한테. 됐지? 자,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등은 뭐? 부존재를 포함한다 그랬지? 그럼 무효 확인 소송 플러스 부존재 확인 소송. 그를 무효 등 확인 소송이라고 이야기할까. 됐나요? 부작위부 확인 소송 아시겠지? 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신청권 있는 신청에 대해서 상당 기간 내 행정청이 그죠? 뭐 그죠?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 오케이? 걔를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됐지? 자, 소송을 제기할 때 그죠? 국외에서 기간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응? 자, 그 대신 어디 6조 시험에 빈출돼서 가로놓기 그죠? 문제는 많이 나오니까요.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했으니까 조문을 하나씩 조금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제6조 갑시다. 자, 여러분한테 6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그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행정소송법입니다. 자, 저희 조문 앞으로 넘겨보세요. 처음 305페이지 행정소송법 조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왔나요? 2017년 7월 26일 그지 타법 개정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동일자로 시행이 됐어요. 응? 그래서 자 2017년 7월 언제 26일 날 행정소송법이 엄청나게 개정이 됐어요. 뭐가 됐을까요? 제6조에서 개정이 된 거야. 왜 개정이 됐을까? 정부조직법이 바뀌었거든. 왜? 우리 근혜타기 정부 때는, 그지? 박근혜 정부 때는, 그죠? 정부 조직 중에, 그지?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서가 있었어. 걔가 이름이 뭐였어? 행정자치부였어. 근데 그 전에 예전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지?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는 그 이름이 뭐였어? 안전행정부인가? 그랬어. 그지? 그거를 다시 복귀시킨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죠? 행정자치부라는 말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지? 일부 강사들의 교재는 이렇게 여전히 쓰여져 있어요. 응? 책을 빨리 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시정이 돼야 돼요. 지금 뭘로 바뀌었다는가? 그래서 가로넣기가 많이 나와. 자, 뭐 때문에 많이 나올까? 오케이? 명령 규칙이 뭐랬다는가? 위법했다는가? 그지? 자, 이 위법하다는 게 판결에 의해서 자, 얘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에서 뭐가 됐다는가? 확정이 됐다는가? 그럼 당연히, 그지? 자, 모든 행정부는 이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는가? 그럼 뭘 해야 될까? 그지? 당연히, 그지? 대법원은, 그지? 뭘 해야 될까? 그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괄호넣기로 이게 많이 나와요. 첫 번째 뭐? 명령규칙. 그지? 행정안전부 장관. 두 개 괄호넣기로 짝짓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는 꼭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명령규칙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됐죠? 그죠? 자, 또 하나 보시죠. 자, 제7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7조는 관할 이송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건 이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고민하세요. 자, 갑이라는 원고가 있답니다. 그지? 자, 행정소송의 제기를, 소송의 제기를, 그지? 또는 민사소송의 제기를, 소송의 제기를 A 법원에 했답니다. 그지? 자, 근데 원래는 어디에 써야 돼요? B 법원에 해야 되고 A 법원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럼 A 법원에, 그지? 제기한 소송은 다시 B 법원에 제기해야 될 것인가? 그지? 이걸 넘겨둘 것인가? 오케이?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지? 여러분이 부가세 신고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관할을 위반한 신고의 효력이 있다. 똑같은 개념이야. 그지? 그럼 재판 관할을 위반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뭐 다시 그지? 재판 관할, 적법한 재판 관할에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오케이? 이송이 일어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읽어봅시다. 자, 민사법범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뭐예요? 그지?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입니다. 원고의 중대한 과실 그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뭐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 말이에요. 자, 원래 그지 1심 행정법원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 2심 그지 고등법원에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뭐 한다는 거야? 관할 이송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지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됐지? 자, 그리고 나서 8조의 총칙 마지막 규정이에요. 뭐 나올까요? 자, 행정소송법의 조문은 자 줄일게요. 조문은 겨우 몇 개밖에 안 돼? 46개밖에 안 돼. 이걸 가지고 모든 행정소송에 대한 그지 규정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뭘 할 수밖에 없어? 그지? 준용 규정 또는 준용 법률에 대한 그죠? 준용 법률에 대한 그지 조문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괄호넣기로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러니까 다 행소법을 하지. 그지? 자, 뭐 있다? 법원조직법, 또 민사집행법, 또 민사소송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됐나요? 그래서 세 개 꼭 머릿속으로 넣어놓기 바랍니다. 자, 다시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한다는 말이야. 그럼 별도의 말이 없더라도 이렇게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이 규정들이 그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가겠답니다. 이게 가장 많이 그지 확인이 되는 게 어딜까요? 취소송에서 판결이에요, 판결. 왜? 아까 우리가 그지 취소송의 판결의 효력으로 행소법 조문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 기속력 또 제3자유밖에 없다 그랬어. 그럼 형성력 또 기판력 응?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행소법에 조문에 없다는 거야. 당연히 행정소송에 대해서 기판력 또 불가변력, 불가쟁력 그지?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야. 그지? 그거는 전부 민사소송의 규정을 가지고 와서 쓰겠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응? 자,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기본적으로 법원 조직법에 대한 그지 규정을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사 집행법에 대한 내용을 가져다가 쓰겠다는 것이고, 또 민사 소송법에 대한 내용을 가져다 쓰는데 가장 그지 흔하게 쓰고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렇게. 응? 당연히 법원 조직법은 그죠 작동이 되는 게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재판관할 때문이야. 왜 그럴까? 대한민국은 행정법원이 별도로 존재할까 안 할까? 행정법원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말은요.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행정법원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응? 근데 대한민국은 행정법원은 그지? 1심에만 존재해요. 그럼 2심에서는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 별도로 사법부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뭐? 고등법원, 그냥 일반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이야. 응? 2심 판결에 불복을 하게 되면 어디? 대법원으로 가는데 행정법원 내의 대법원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지금 행정법원은 1심 법원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지? 그 내용 때문에 뭐 하는가? 법원 조직법의 규정을 준용을 해서 당연히 뭐 행정법원에 1심을 제기하고 여기서 뭐 한다면 그지? 당사자가 소송을 종결하지 않는다면 그냥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이 고등행정법원이 없다는 거야. 응? 고등대법원이 아니 행정대법원이 없다는 거야. 그지? 거기에 유일한 그지 예외가 특허법원이에요. 응? 그 부분만 간단하게 머릿속에만 넣어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 그지? 자, 이제는 어디 갈까요? 이렇게 해서 그지 저희가 8개 그지? 자, 총칙에 대한 조문을 살펴봤어. 다시 리마인드. 어디 중요하다? 2조 용어의 정의, 3조 행정소송의 종류, 오케이? 4조 항고소송, 그지? 자, 6조, 그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8조, 그지? 자, 이 6개는 다이렉트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응? 그래서 꼭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는 어디 갈까요? 자, 항고소송으로 가서 취소소송으로 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제 2장에 취소소송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항상 뭐 하라 그랬어? 취소소송에 대한 부분도 다시 집을 지어라. 재판 관할에 대해서, 그지? 여기 정문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그죠? 이 3개에 대해서, 그죠?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갑시다. 그죠? 그때 구조부터 먼저 꺼내겠습니다. 제 구조입니다. 그죠? 일반적 재판 관할에 대한 조문입니다. 관할에 대한 조문이에요. 할게요. 일반적 재판 관할에 대한 조문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뭘까요? 그지? 자, 이 용어를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임의관할, 전속관할. 무슨 말일까요? 관할 법원으로 한다 돼 있으면 뭐야? 그건 전속돼 있다니까. 그에 반해 임의관할은 뭘까? 끝난 것 같아요. 조문에 대한 이야기. 그럼 조문 보시죠. 자, 저희 오탈자 비슷하게 난 것 같은데 오탈자라고 보기 힘들고요. 동그라미 1이라고 넣어주세요. 1항이에요. 자, 취소소송의 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뭐야? 전속관할이야. 그래서 한다의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셔야 돼. 그래서 1항이 그지? 전속관할에 대한 표현이야. 근데 2항, 3항 먼저 보고 가세요. 뭐라고 나왔어? 할 수 있다. 됐나요? 이럴 때는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럼 2항, 3항은 뭐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야. 그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지? 사실은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응? 자, 그러면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뭐한다?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어.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케이스만 정리하시면 돼.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그 장, 오케이? 또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 그 장. 자, 사례로 그죠? 임의관할의 대표적 예, 이 항에 뭐 있나요? 서울에 있는 관할 세무서장이 있다는가? 그지? 또는 누가 있다는가? 지방국세청장이 있다는가? 그지? 그때는 뭐 한다? 당연히 대법원은 서울에 밖에 없어. 그때는 소송을 어디에 제기할 수 있다는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야. 됐나요? 이 말이야, 이 말. 끝. 그때 더 중요한 말은 이거. 임의관할이야. 이 양사만. 자, 그리고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그지? 그때는 뭐 부동산 등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 그때는 뭐 한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죠? 행정법원에 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나오나요? 하여야 한다. 틀린 말이야. 정확히 그러는 거야. 그지? 우리 앞에 이제 촬영하는 친구는, 그지? 오늘 집에 가서 문제를 풀면 다 맞아버릴 수도 있어. 행소법. 그럴 것 같죠? 왜 틀렸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응? 이게 임의관할과 전속관할의 차이가 생기는가. 그럼 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오케이?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부동산 등에서는 할 수 있다. 됐나요? 끝. 됐죠?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그지? 또 하나 뭐 있나요? 자, 관련 청구 소송에. 자, 소송에 그지 재판 관할 법원을 옮겨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 이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뭐였나? 병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됐나요? 합하는 거예요. 응? 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목을 그죠? 하셔야 될 내용 뭐예요? 관련 청구 소송이 뭔가예요. 지금 우리는 다시 어디 배우고 있나? 그럼 관련 청구 소송 선생님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 뭐야? 취소 소송과 관계가 있는 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응? 그죠? 그 내용이 첫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그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세 번째, 원상회복 청구 소송이야. 오케이? 그리고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된 취소. 오케이? 그게 뭐가 관련 청구 소송이 되는 거야.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럼 이 관련 청구 소송 하나만 꺼내 볼게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야. 그죠? 이 소송이 하나 제기됐어. 그리고 보지도 않더라도 뭐 또 제기가 되겠을까? 취소 소송도 제기가 되는 거라고. 그지? 그럼 이 소송을 어디로 옮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어디로 옮긴다?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옮긴다. 오케이? 이 말에 별표 쳐놨습니다.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하는 거라고. 이해하겠죠?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화살표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이게. 오케이? 또 기출문제 수도 없이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뭐야? 이송도 이렇게 하지만, 병합도 어떻게 한단다. 거기에 중심 뭐란가? 항상 취소입니다. 됐나요? 됐죠?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서 이 병합에서 영어가 하나 나왔어. 언제? 오케이? 사실심. 그죠? 이 말이 나왔어. 사실심. 이 말의 동그라미를 크게 쳐놔야 돼. 선생님, 그럼 사실심 뭡니까? 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조문을 꺼낼 거예요. 진짜 조문 특강 좋죠? 좋아요. 제가 봐도 좋아요. 저도 업그레이드가 꽤 많이 됐어요. 한 1년? 이렇게 방황하면서. 자, 할게요. 그죠? 그죠? 재판 또는 법원 조직은. 그죠? 크게 세 개로 쪼갤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있을까요? 됐나요? 자, 이게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모든 재판은 3심은 원칙을 합니다. 물론 원고가 그죠? 자, 1심에서 패소를 했어. 더 이상 소를 제기하자면 1심에서 끝나는 거야. 그지만 뭐예요? 세 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다만 우리 자 이게 뭐예요?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이야. 그죠? 근데 행정소송은 어떻게 제기한다 그랬어? 1심은 어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거야. 근데 2심은 어디야? 됐나? 야, 재밌네, 그지? 이거. 이것만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립된 행정법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야. 그런 부분이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 부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독립된 행정법원이 만들어져야 돼요. 더더욱이나, 그지?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중에 30~40% 뭐야? 조세소송이야. 행정법원이 또 분화가 돼서 뭐 조세법원이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조세법 발전에 어마무시한 기여를 할 것이고 세무사나 또 그지 변호사들의 먹거리가 엄청 생겨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사법부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죠? 여전히 그지? 이 사법부에서 두 개의 권한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자 이걸 다시 쪼개야 돼. 됐나? 자 1심과 2심은 그럼 뭐라는 것일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사실관계야, 사실관계. 진짜 사실관계가 맞냐, 맞지 않냐를 따지는 것이야. 오케이? 그때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재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해주는 그지? 재판법원을 뭐라 그래? 사실심법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응? 그럼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 그럼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는 뭐야? 정확히 말하면 고등법원에서 변론 종결시까지 또 2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 말을 말하는 거야. 그에 반해 자 대법원에 대해서 상고한다 그래. 자 여기는 뭘까?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는 건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왜? 항상 소송에 제가 직권심리가 원칙이라 그랬어. 변론주의가 원칙이라 그랬어. 변론주의가 원칙이라 그랬어.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를 보더라도 그 말이 항상 나오는 거야. 이제 사실심 뭔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합시다. 언제까지? 고등법원의 판결시까지. 그 말을 더 쉽게
추상적으로 묶어보면 뭐 판결시까지 이런 말 합니다. 그렇지만 판결시는 충돌이 돼요. 왜?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는 건 언제까지랍니까? 이때까지랍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끝.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무시한 또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응? 됐죠? 쉽죠?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지? 자, 11조는, 그지? 자, 처분 등의 효력의 의무, 존재 여부가, 그지? 그죠? 뭐가 됩니까?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가 됐답니다.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 뭐예요? 무효 등 확인 소송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때는 4개는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응? 왜? 4개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럼 문제 어떻게 될까요? 자, 처분 등의 효력의 의무,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지? 뭐, 준용되지 않는 규정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가? 그럼, 자, 같이 갑시다. 행정소송의 정해 소송 참가,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 직권심리,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는가? 그럼 여기 하나를 더 끼워 넣겠지? 그래서 다른 문제를 만들겠지? 그지? 그래서 이 4개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교재를 보시면 친절하죠? 제가 괄호에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힘들까봐. 응? 아시겠지? 다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시다. 뭐 행정청의 소송 참가,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 직권심리, 그지? 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은 처분 등의 반대로 읽으라는가? 효력의 의무,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오케이? 이렇게 읽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조 가도록 합시다. 그지? 끝났네요. 이게 13조에, 그지? 자, 4개를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됐죠?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어디를 갈까요? 자, 또 갑시다. 뭐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취소송하고 있지? 취소하고 있지?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자, 이제는 어디 갈까? 두 번째, 재판관할 끝났으니까 소송의 당사자 가겠네. 그럼 소송의 당사자는 보지 않더라도 뭐 나와? 첫 번째, 그지? 소송을 제기하는 자, 원고. 자, 상대방, 피고. 자, 문제가 되는 건 행정소송은 특이한 점이에요. 그지? 봅시다. 자, 국민이 있고, 행정청이 있어. 그죠? 자, 봅시다. 처분 등을 했어. 그죠? 근데 이 처분 등이 뭐해? 그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 그럼 누가? 이 국민이 누가 되는가? 오케이? 원고가 되고 이 친구가 뭐가 되는가? 피고가 되는가? 근데 국민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왜? 재판은 명분이 있어야 재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원고가 될, 그지? 법상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적격이라고 이야기해요. 됐나요? 피고가 될 법률상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걔를 피고 적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2, 13조입니다. 됐나요? 그때 동그라미 크게 치셔야 돼요. 뭐, 그지? 취소를 구할, 뭐가? 됐어요? 자, 이 말에, 그죠?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상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전문가입니다. 어디? 당사자 소송으로. 자, 책 쭉 넘겨보세요. 315페이지. 39조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소송에서 뭐가 나와야 돼? 당사자가 나와야 돼. 근데 39조 조문 갔더니 원고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디로 넘어갈까? 민사소송법. 그럼 민사소송법은 뭘까? 원고가.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두 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책 옮기지 마세요. 피고. 자, 취소송이야. 거기는 누가 행정행위래? 행정청이 하겠지. 그럼 뭐 기본적으로
근데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누가 될까? 됐어요? 39조 가보세요. 뭐 당사자 소송은 그죠? 315페이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의 주체를 피고로 한다. 됐나요? 자, 똑같아요? 달라요? 설명했듯이 하늘하고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송의 원고 적격에 대한 부분은 꼭 당사자 소송과 같이 가야 된다. 다시 취소송 원고 누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당사자 원고 적격 누구? 권리보호에 이익이 있는 자. 당사자 피고 적격 누구? 권리의 주체. 취소송 피고 적격 누구? 행정청. 거기에 이제는 붙이면 되겠지. 뭐 아까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행정청은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 그랬지. 그죠? 그럼 뭐 위임을 받았다는 건 승계행정청, 또 관계행정청 얘네들 들어가는 거. 끝. 하겠습니까? 됐죠? 끝났어요.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자, 보세요. 308페이지 넘어와서 13조 갑시다. 처분 등을 한 행정청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두 번째, 승계행정청 치면 되겠지? 또, 그죠? 아까 공무수탁 사인이 되니까, 그죠? 그 자리도 뭐가 될 수 있다는가? 그지? 행정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피고를 뭐 했다는가? 잘못 정했다는가? 그때는 뭐 피고를 바꿀 수 있다는가? 누가? 원고가. 됐나요? 그게 뭐야? 자, 경정, 국기법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무신고? 무신고는 결정이야. 경정은 뭐? 과소신고. 그지? 누락신고. 그때는 뭐? 과세관청은, 그지? 확정된 조세 채무에 대해서 다시 이를 뭐? 확정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경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는가? 그럼 뭐 다시 그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서 그죠 정할 수가 있다는가? 걔를 피고 경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조문 하나가 여기 가끔씩 비교하는 말은 나와요. 이때는 뭘로만 가능해? 그지? 뭘로는 안 돼? 법원인 직권으로는 절대 안 되지. 왜? 원고가 피고를 정하는 거니까 법원의 직권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피고 경정은 뭐다? 원고의 신청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원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아시겠지? 조문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자, 당연히 뭐 원고의 신청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고 피고 명령을 허가할 수 있겠지. 또 허가를 하게 되면, 그치? 또 허가를 안 하게 되면 그 결정 내용은 당연히 송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결정 내용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기합시다. 그리고 사항에 또 별표 쳐놓으세요. 자, 피고 경정이 있었답니다. 자, 보세요. 피고가 A에서 누구로 바뀐 거야? 이렇게 B로 바뀐 거야. 그럼 이거는 자, 뭐 이때 바뀐 걸로 끝나야 되는가? 처음부터 그죠? B한테 소송이 제기한 걸로 바르는가? 오케이?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에 그지? 동그라미 크게 하나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됐죠? 그리고 공동소송 갑시다. 수인의 청구, 또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 등의 취소 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해서 그 수인은 뭐가 될 수 있다? 공동소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원고도 수인이 될 수도 있고 피고도 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자, 이 원고 A, B, 그지? 자, 이 둘뿐만 아니라 C라는 누가 있었다는가? 제3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이 자도 봅시다. 이 원고와 피고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가? 그럼 이 C라는 제3자도 뭐 할 수 있다?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걔는 뭐 제3자의 소송 참가다. 이미 설명했지? 자, A와 B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권리 또는 침해, 그지?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제3자는, 그지? 뭐 하지 못함으로써, 그지? 이 소송에 공동소송에 대해서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그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그지?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뭐 할 수 있다? 이 소송에, 그지? 참가, 그죠?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원은. 이해할 수 있겠지? 응?
그죠? 당연히 이때 뭐 각하하게 됩니다. 뭐 한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자 보세요. 이때도 누구? 그죠? 행정청도 뭐 할 수 있다. 소송 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저희 소송 당사자에 대한 저희 조문의 규정에서는 보시죠. 기본적으로 뭘 두면서 원고와 피고를 두면서 원고는 누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피고는 행정청. 그런데 누구도 여기에는 제3자의 소송 참가도 인정되는 것이고 또 행정청의 소송 참가도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정했을 때는 뭐 피고 경정을 법원에 원고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은 허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겠지? 다만 자 봅시다. 그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다만 자 제3자의 소송 참가와 행정청의 소송 참가와 피고 경쟁의 차이점 뭐야? 피고 경쟁은 오로지 원고의 신청만 가능해. 근데 소송 참가는 뭐 한다는가? 원고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가? 그게 그죠? 비껴서 시험에 종종 나온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정리해야 될 조문 하나는 피고 경정이라는 거 오로지 원고의 신청으로만 가능한데 그치? 제3자나 행정청의 자 소송 참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그치? 원고의 신청뿐 아니라 그치? 법원의 직권에 따라서도 가능하다. 이것들을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어디 갈까요? 제3절 소의 제기로 와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합시다. 해버립시다. 제3절 소의 제기로 가도록 합시다. 항상 이때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 행정심판. 그지? 꼭 전치를 거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케이? 이 내용이 나온다고. 자, 우리 그지? 행소법의 대원칙은 뭐예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다만 예외적으로만 한다니까. 그죠? 저희 어디에서 18조 제1항 단서에서 뭘? 됐나요? 이게 어디? 이게 뭐? 세법으로 연결시키고. 됐나요? 그때 자 필요적 전치를 쓰게 되면 반드시 뭘 거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밑에 뭐가 있다 그랬어? 그렇지 않겠어? 이때 자 경우에서는 두 가지가 있겠지. 아예 행정심판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말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거기에 대한 조문이 2항 3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항 보실 때는 그치? 자 18조 1항 봅시다. 실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그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그치? 할 수 있다. 왜? 뭐다? 임의적 전치주의다. 다만 다른 법률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않으면 실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뭐야? 필요적 전치야. 이해하겠지? 자 그때 필요적 전치인 경우에는 보세요. 최소한 뭐 해야 돼? 행정심판, 그죠? 제기는 해야 돼. 그지? 그리고 재결을 받고 나서 이 재결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가.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지?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게 2항 3항의 내용이야. 그럼 2항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야? 재결을 거치지 않고, 그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을 거치지 않고의 동그라미 크게 쓰는 거야. 아시겠죠? 4개씩이니까 맨날 이거 갖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3항은 뭐가 있을까?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그지? 자,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 제기할 필요 없대. 왜 그럴까? 동일 사건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 기각제기를 했어. 그때는 이거 해봐야 패소해오잖아. 시간만 낭비하잖아.
응? 그래서 그죠? 오히려 그지? 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그쪽에만 그죠? 체크를 해놓으세요. 앞에 거. 자, 그러면서 제 말대로 하세요. 자, 60일이 지나도 그지? 60일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뭐 긴급한에 동그라미 치시고, 법령 치시고, 그지? 정당한 사유 동그라미 치세요. 자, 제가 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건 외우는 게 빨라요. 응? 자, 갑시다. 60일이 지나도 그지? 자, 60일이 지나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법령에 의한 그지? 그 밖에 사유가 있는데 이렇게 그지? 한 개의 문장으로 정리해 놓으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60일에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그지? 자, 뭐,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당, 그 밖의 사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머지는 넘기시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는 어디 갈까요? 그지? 그지? 취소송의 뭐, 대상으로 가면 되겠네. 자, 이미 했던 거니까 끝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뭐, 처분 플러스 재결. 됐죠? 그죠? 단서가 가끔 많이 나와요. 이 재결이 있었어요. 그럼 뭐라 해야 될까?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해야 되겠지? 그때는 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한해서 뭐 한다. 그지? 재결 취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럼 재결 자체에 위법이 없어요. 그때는 뭐 재결 취소송은 인정되지 않아. 왜냐하면 처분 등은 처분 플러스 그럼 취소송은 뭐 처분 취소송, 재결 취소송 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고 그거를 그죠 취소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재결 취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놓으시기를 바래요. 오케이? 그리고 20조가 뭐예요? 제소기간. 그지? 아흔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둘 중 하나만 경고하면 끝난다. 그지?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지? 자, 그리고 나서 그지? 소의 변경 가봅시다. 법원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거는 여기 이제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취소 소송 제기했어요. 이걸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 변경시킬 수도 있다는 거. 오케이? 또 얘네들을 취소송으로 변경시킬 수도 있다는 거. 응? 그게 뭐예요? 소의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자, 그때 뭐 심지어 여기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이제 읽어봅시다. 자, 뭐 당사자 소송, 그지? 또 그죠? 취소 소송을 뭐 당사자 소송, 그죠? 그 밖에 항고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뭐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항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에 구속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구속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후다닥 합시다. 응? 쉬었다 할까요? 잠깐? 할까요? 자, 22조 갑시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소의 제기에 대한 내용 하고 있는 거죠? 응? 소의 제기에 대한 내용 하고 있네요. 자, 한 번만 이것도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학은 이렇게 글을 쪼개는 거예요. 자, A라는 처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이 이 처분에 대해서 제기가 됐어요. 자, 그지? 행정청이 A라는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을 뭐 했어? 바꿨어. 뭘로? 행정소송 제기 후에 B라는 처분으로 바꿨다는 거야. 이게 뭐야?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송의 변경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자, 그럼 읽어봅시다. 행정소송이, 그지?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에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서 청구의 취지 또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겠지. 왜 그럴까? 이 A라는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죠? 청구의 이유, 그지? 청구의 취지 이것과 B라는 처분에 대해서 그지?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의 이유, 취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때는 뭐 원고가 처분이 바뀌었으니까 그지 여기에 대한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바꿔주세요 하고 그죠 변경 신청을 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때는 법원은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래요. 이것도 뭐예요? 그지? 기속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재량행위가 됩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뭐 나올까? 2항. 그죠? 언제? 안날로부터 60일 내다. 다시 한번 처분 변경이나 소외 변경 갑시다. 자, 당초에 처분이 있었으나 행정소송 제기 후에 그지? 그 처분이 뭐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누구?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법원은 그지? 소외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그를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이라고 이야기한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은 안날로부터 60일 내 그지? 뭐 한다? 한다. 이 두 가지가 연결돼서 정리하시면 가볍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망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지? 자, 1항의 규정입니다. 그때는 뭐 한다는가? 그지? 별도의 행정심판 전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가? 오케이? 그 말은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전치는 필요하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 종종 나오고요. 꽤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한테 그지? 또 하나의 개념상 중요한 개념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소외 제기에 대한 내용들 그지? 정리하면서 여러분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소송이 제기됐어요. 자, 세법을 한번 가볼게요. 처분청은 조세 부가처분했어요. 그죠? 자, 이 부가처분의 가장 흔한 예로 이걸 말할게요. 그지? A가 그지? 소득세를 무신고했다는 거야. 당연히 관할 세무장은 뭐랬을까? 결정을 한 다음에 뭐랬어? 그지? 조세 부가처분 즉 납세 고지했다는 거야. 그지? 근데 이 A는 자신은 명의대여자 했다. 그래서 뭐 한 거야? 그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지? 근데 여기에 있는 납세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당연히 이 A라는 친구는 그지?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응? 소송 제기됐으니까 나는 내가 이길 거야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이 관할 세무장은 그지? 더 이상의 국세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걔를 뭐라 그래? 국세 징수법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갑시다. 자, 국세 징수 절차는 여러분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임의적 징수 절차와 강제적 징수 절차로 나눌 수 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통상 소득세의 경우에 신고 납부 기한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신고 납부 기한까지 뭐 해야 돼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요. 자, 신고만 했어요.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자, 납부 의무라는 조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다는 거야. 저 A가. 응? 자, 그러면 과세관청은 뭐 할까? 이 친구한테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납세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납부기한을 적는 거예요. 오케이? 당신 그지 체납한 세금이 얼마입니다. 그지? 1억입니다.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자, 납부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지? 자, 그러면 곧바로 그지? 강제적 징수 절차에 돌입할까?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그게 뭐야? 독촉권은 독촉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납세자. 납부채권은 2차 납세부자. 굳이 커다란 의미는 없으니까 독촉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독촉장에서 이렇게 납부기한이 그죠?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뭐 하지 않았어요? 납부하지 않았어요. 질문. 그럼 자, 저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관할 세무상의 독촉장의 그지? 고지는 독촉장의 발부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를 뭐라 그래? 집행부정지라고 하는 거야. 이는 민법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아? 강제 집행하고 거의 유사한 거야. 근데 자, 강제 집행은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야. 왜? 자, 독촉장애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는 뭐 그죠? 국가가 강제적 징수의 제도를 받는 거야. 걔를 뭐라 그래? 첫 번째 단계로 압류, 두 번째 매각, 또 그지? 청산. 국세징수법에서 매각을 전부 공매로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보시죠. 어디까지? 이 압류까지는 아무런 상관없이 계속된다. 걔를 뭐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집행은 정지된다? 정지되지 않는다? 정지되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들 23조 제1항의 조문이에요. 즉 취소소송의 제기는 자 해당 행정청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됐나요? 이해할 수 있겠지? 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는가. 그때는 뭐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가.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도 있겠지. 그게 이 이야기예요. 그럼 집행정지가 원칙이야? 부정지가 원칙이야? 부정지가 원칙이에요. 응? 그죠? 또 집행정지는 그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공공복리에 그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했어. 그러더라도 뭐 그지 결정에 그죠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가. 항상 그런 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대원칙은 뭐라는가. 자, 뭐 독촉, 압류, 매각 등의 집행 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죠? 집행 정지가 가능할 뿐이라는 거예요. 응? 이제 무슨 말씀 이해할 수 있겠지. 시간이 더 있었다면 제가 국세징수법을 반은 설명했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지? 또 하나. 자, 보세요. 이렇게 집행 정지를 했어요. 근데 그 긴급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집행 정지를 취소하겠죠. 그게 그 다음 조문이에요. 그날 되죠?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이다. 이 정도만 알고 하시면 돼. 그럼 이제는 앞으로 뭐만 보면 돼?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이 필요 없는 것만 기억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잡으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제4절로 넘어갑시다. 이제는 어디 갈까요? 그죠? 뭐 한다? 행정청하, 행정심판 기록에 그죠? 제출을 해라. 걔가 행정심판 기록에 제출 명령. 했나? 그리고 뭐 한다는가? 그지? 예외적으로 직권 심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가? 그건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라. 그지? 왜? 이것도 민사소송법 규정이 우선적이 되니까. 그럼 원칙은 뭐라는가? 그지? 변론주의 원칙이라는가. 질문 드리죠. 자, 구술심리가 원칙이야? 서면심리가 원칙이야? 행정소송법은 서면심리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가능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있는 내용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지? 국세기본법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해요. 다만 국세청장은 예외적으로 그지 구술에 의한 심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행소법의 일반 원칙에 좀 반하는 규정이에요. 물론 행정청의 사무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또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일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그지 직권에서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그지? 그리고 나서 27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응? 자, 행정청이 뭘 했다는가? 재량으로 행정행위를 했다는가? 자, 이제는 용어 만들 수 있을까? 재량으로 행정행위를 했다. 붙여보세요. 네 자로. 재량, 행정행위, 처분. 응? 재량으로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가? 법원이. 그지? 뭐 한 경우에는 그 재량권에, 그지? 남용이 있거나,
그지? 재량권의 일탈이 있는 경우. 됐나요? 이제 조문 읽어봅시다. 재밌죠? 네. 법학이 이렇습니다. 용어를 잘 알고 이해해가면요. 거의 다 정리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하겠지? 심리. 이제는 어디 갈까? 재판. 오히려 재판보다는 판결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오전에 뭐 합니까? 그지? 오히려 재판도 결국은 뭐예요?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지? 판결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지? 근데 어차피 이 판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지? 판결이라는 의미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지? 그러면 판결은 뭐 한다? 그지? 받아들이는 판결. 그지?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 나눌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지? 인용하지 않는 판결은 뭐 있다? 그죠? 각하 또 기각 판결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각 판결인데 기각 판결에서는 안 되고요. 원래는 인용 판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경우 기각 판결하는 걸 뭐다? 사정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쉽게 나오면 뭐라고 나올까? 응? 인용 판결이다. 미친 소리지? 기각 판결이야? 응? 쉽게 나오면 그렇게 나온다고. 응? 또 하나 뭐, 그지? 명분을 가지고 나오겠지. 자, 뭐예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야 될, 그지?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또 나올 만한 거 뭐 있을까? 소송 비용. 오케이? 피고 부담이다. 응? 원고는 패소했지만, 응?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원고 승소 판결이 되는 거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패소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은 누가? 피고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판결의 효력으로 저희 조문은 2개를 두고 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그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제3자효 또 하나 뭐 있다 그래서 그죠? 관계 행정청 또 행정청을 구속하는 요력을 기속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지? 질문 들으죠. 그럼 제3자에는 당사자 소송에 적용될까? 안 돼. 두 당사자의 문제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쉬운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지? 의미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칙. 그지? 가볍게 갈게요. 자, 뭐 한다는가? 이렇게. 자, 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그지? 판결이 뭐가 됐대요? 그지? 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확정된 최종적 판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지? 근데 제3자가 그지? 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불이익이 생겼다는가? 그럼 뭐 할 수 있다? 이 확정된 종구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주세요. 그지? 그게 뭐다? 이해하겠어요? 자, 이 내용은 어디 나온다? 보칙에 나온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 갑니까?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 됐나요? 두 번째, 소송 비용. 또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됐나요? 이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넘겨보세요. 자, 거부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간접관계. 그치? 자, 뭐 했어요? 자, 질문 한번 드릴게요. 어차피 한 5분, 10분이면 끝나니까. 선생님, 자, 저도 행소법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해를 못하면 한 발짝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응? 진짜로 못 가요. 자, 이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 자, 첫 번째 고백할 건 뭐예요? 자, 두 개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자, 두 개의 공통점 뭐야? 당사자의 신청은 둘 다 있었다는가. 근데
자, 거부처분은 뭐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됐나? 그에 반해 부작위는 뭐야? 그지?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그럼 부작위는 그죠?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송을 통해 제기하는가? 그럼 거부처분은 질문 처분이야? 어떤 소송을 통해 제기하는가? 취소송을 통해 제기. 그러니까 뭐 거부처분에 대한 그지 구제는 뭘 통해서 하는가? 그죠? 자,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했어. 근데 행정청이 하지 않았어. 그럼 국민은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그만큼의 피해를 볼까? 천천히 생각해. 그럴까? 자, 다시. 그죠? 일정한 행정청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어. 근데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취소하라 그랬어. 근데 뭐 했어? 그지? 하지 않았어. 응? 그러면 국민은 피해를 볼까? 당연하다.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뭘 해줘야 되겠어? 보상을 해줘야지. 그게 뭐야? 강제집행이야. 그럼 뭘 해줘야 될까? 아니,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지. 그게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 응? 또 이행을 명해야 되겠지, 법원은. 이해하겠습니까? 법학이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럼 거부처분에 대한 부분은 뭐? 처분이다. 그러니까 취소송 제기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작위는 뭐? 부작위법 확인소송을 통해서 제기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오케이? 그리고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는 그지? 무엇이냐가 자, 그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처분, 그지? 거부처분을 뭐 취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는 행위를 받아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읽어보세요, 이제. 그죠? 34조 제1항. 눈에 들어옵니까? 혼자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못 읽어요. 왜냐하면 섞여버려요. 거부 있지, 처분 있지, 취소 있지, 판결 있지, 그지? 네 개 어려운 용어가 섞여버린다고. 거기다 뭐 꼭 부작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됐나요? 뭐 할 수 있다. 그지? 그 지연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그지? 또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간접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끝. 이게 뭐예요? 취소송이에요. 다시 한번 갑시다. 자, 재판관할 소외 당사자, 소외 제기, 심리, 또 판결, 또 보칙.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 전부입니다. 자, 이제는 그지? 여러분이 보실 내용은 무효 등 확인소송, 또 부작위법 확인소송. 그죠? 간단하게 그죠? 살펴보고 갈게요. 자, 좀 보세요. 35조. 35조, 38조까지 보세요. 뭐라고 나왔나요? 자, 38조부터 보세요. 그지? 1항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한다. 오케이? 자, 2항 38조 부작위법 확인소송에 준용한다. 그 말은 뭐야? 취소송에 대한 규정 중에 준용되는 것들을 전부 컨트롤 C V 해놓은 거야. 아시겠죠? 그럼 무효등 확인소송과 그지 부작위법 확인소송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원고는 누구다? 이리로 갈게요. 이제 여러분하고 가서 정리 마지막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도 나머지는 거의 다 준용합니다. 그럼 원고는 똑같아요. 그지? 그럼 뭐다? 둘 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다. 자, 부작위법 확인소송도 곧바로 가세요. 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다. 그럼 원고 가지고 시험 낼 거 뭐밖에 안 내겠어? 항고소송과 당사소송의 비교를 가지고 내는가? 얘는 뭐? 전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얘는 권리보호에 이익이 있는 자. 됐지? 상대방은 누구? 행정청. 여기는 뭐? 권리의 주체. 끝.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이 소송들을 이렇게 그지 바꿀 수도 있고
자, 이 소송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얘네들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그게 소유의 변경이에요. 끝. 이해하겠습니까? 자, 당사자 소송으로 갑시다. 비교할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원고와 피고만 잘 비교하라는 거야. 다시 당사자 소송 뭐? 국민이 직접 채권 채무의 주체가 돼서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응? 그러니까 거의 민사소송의 규정이 준용되는 거야. 그럼 원고는 누구? 끝났지? 자, 당사자 소송도 제소이관이 있다 없다? 원칙은 없다. 만약 있다면 뭐다? 그지? 있다면 이 말의 의미 조문에 종종 나와요. 뭐예요? 절대 변경시킬 수 없다. 확정적이다. 그럼 취소송에서 안나로부터 90일, 있으나로부터 1년은 뭐야? 볼변기간이야. 절대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야. 조문의 규정이니까.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지? 끝. 또 얘네들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 걔를 뭐? 소외 변경. 됐나요? 그럼 어디 규정 신용? 취소송 규정 신용. 끝. 자,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43조입니다. 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죠? 당사자 소송이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당사자 소송의 대부분의 피고는 국가일 거예요. 그때 뭐 그지? 임시적 강제 집행에 대한 그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될 것인가? 절대 안 된다는 거. 만약 그죠? 강제 집행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면 국가는 뭐가 돼야 돼? 허수아비가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자, 멋지게 같이 읽읍시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 됐나요? 왜? 국가가 아무런 행정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이야. 너무도 상식적인 규정이야. 44조 다시 뭐 준용. 됐나요? 야, 조문 끝나네. 자, 이제는 어디 갈까? 객관소송. 돌고 돌아 이슈천이에요. 그지? 돌고 돌아 프레임이야.